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후에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수술, 이걸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자연분만은 우리 세포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포가 살아있어요. 자, 뚝딱 하면요, 자율신경 아래서 우리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네요. 신진대사. 변도 잘 나오고, 소변도 잘 나오고, 숨도 잘 쉬고, 심장도 정상인 사람은 다 자연분만합니다. 근데 제왕절개 수술하는 사람은 이 비만이, 임신 후에 비만 오잖아요, 다요. 이것이 일을 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영양분이 가주지 않아요. 자궁이 수축이 안 돼요. 또 통로도 이게 문이 안 열리고 통로가 이렇게 이완작용을 안 해요. 뚝딱. 안 하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하는 걸 보니까요, 이 배를, 칼을 댈 때요, 이런 식으로 댑니다. 이 한꺼풀을 벗겨난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칼을 대요. 이래 가지고 아기를 이제 바깥으로 이제 끊어내는 것을 몇 번을 봤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배를 이런 식으로 그걸 칼을 대고 또 이런 세로로 칼을 대서 이렇게 이제 아기를 또는 피부를 많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를 때에 여기서 조직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서서 흘러나오죠. 그것이 피하고 일반 물하고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 물이 조직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올 때 이 물이 0.3% 된 사람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해요. 그 물의 생명의 리퀴드 맥이 0.3%냐 1.0%냐 여기에 따라서 1.0% 된 사람은 완전히 자연분만해요. 그리고 0.3%면은 벌써 리퀴드 맥은 영양분을 싣고 나르죠. 노폐물을 빼내죠. 리퀴드 맥은 그런 성질이가 영양분을 실러서 이 자궁 수축하고 또는 통로를 수축 이완을 하는데 이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천상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0%의 생명 리퀴드 있을 때는 거기까지 뚝딱 심장이 뛰면서 모든 물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워킹 하잖아요. 일하잖아요. 당반사 아니고 연동을 하니까 절대 자연 분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 임신했을 때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생명 리퀴드액을 먹어주면은 항상 1%를 유지해 주겠죠? 그럼 아기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고 서로 다 건강을 하기 위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는 사람과 제왕절개 수술한 아이나 엄마나 건강의 척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직을 제왕절개 칼을 대했을 때는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걸 꼬매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를 했다면 이렇게 꼬매요, 안 꼬매요? 그러면 이걸 꼬매기 위해서 아물기 위해서 뭐를 먹습니까? 약을 먹어야 항생제를 먹죠. 그러면 여기에 세균이 자꾸 이 핏물이야 피가 나온 곳에 세균이 침입을 해가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붓고 또 가래와 쩔쩔매고 연고를 바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연고를 바르고 이게 아물지 않는 사람은 역시 리퀴드맥이 생명의 리퀴드 0.3%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0.9% 된 사람은 이거를 째도 가려움이나 부종이나 항생제를 먹지 않아도 상처가 빨리 아문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혈장이면 뭐야? 피 속이죠? 혈관 속에
이 생명 리퀴드맥이 1%가 있느냐 0.3%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와 똑같으냐?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사람, 제왕절개 수술하는 사람은 저는 흰쌀, 예를 들어서 흰 배추나 양배추나 이런 거를, 양배추나 미역을 잘못 먹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배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배추를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물과 배추의 물 속에 있는 미네랄, 비타민, 영양분이 전부 빠져나가죠. 그럼 빈 껍데기만 남아요, 안 남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가 없는 물질을 먹은 사람은 제왕절개 수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미역은 오메가3입니다. 그럼 미역을 그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역 먹는 방법은요. 이런 컵에 있어서 미역을 요만큼 넣고 물을 부으면은요. 이게 불어나죠. 물에 불어서. 그럼 이 물이 짜죠. 이 짠 거를 물에 타가지고 흐릿하게 해가지고 먹으면 미역에 있는 영양분을 다 먹는 거죠. 이거를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소금을 쳐서 먹어요. 그럼 여기 영양분이 하나도 없죠. 미역의 영양분이요. 배추 영양분도 하나도 없죠. 이런 것을 먹는 사람은 혈장의 0.3%의 생명의 리퀴드맥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흰쌀을 먹으면요. 자, 이런 컵에다가 흰쌀을 500개를 집어넣고 물을 부어봐요.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가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냄새가 똑같아요. 변 냄새가 다 그냥 일주일 후면요. 여기에 기생충이 또 댕겨요. 냄새가 똑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미를 500개를 넣어보세요. 물을 부고 일주일 해보세요. 싹이 나면서 방 안에 향기가 나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생명의 액이 다시 말하면 혈장에 혈관에 자 이렇게 생명의 리퀴드맥이 1.0%가 흐르냐 0.3%가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제왕절개 수술을 하느냐 자연분만하느냐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대 영양소를 저울에 달아서 먹는 사람들은 자연분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아놓고 저에게 상담 오신 분이 있는데 몸이 저리고 쓰리고 바람이 들어갔대요. 바람 분다고 그래요. 여자들 산후통이 오면은 그에 시달린 젊은 여성이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자고 나면 얼굴 뚱뚱 다리가 뚱뚱 붓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렇게 붓고 통증이 오면서 아랫배가 살살 아프대요. 그리고 통증이 와서 그냥 못 견디겠대요. 아랫배가. 그랬는데 몸이 차서운 병이거든요. 몸이 차면 아랫배가 살살 아픕니다. 몸이 찬 사람. 근데 몸이 어디가 차면 오냐면요. 배꼽 밑 사타구니와 배꼽 사이에 찬 사람. 손이 차냐 배가 차냐. 배가 찬 사람들은 살살 아파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배가 찬 사람은 미네랄 핫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팬티 위에다가 하루에 한 개씩만 이렇게 채주면은 배 체온이 34도나 35도에서 38도로 올려보내요. 그럼 배가 따뜻해지겠죠? 그리고 생명 리퀴드맥 20ml를 물에 타서 따뜻하게 섭취하면요. 배가 37도, 30도 올라가면 냉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배가 살살 아프고 이 통증이 온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핫팩과 리퀴드맥을 뜨뜻한 물에 타서 섭취만 하면 넉넉 잡고 비만까지 처녀의 원상태 몸으로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 둘째 아이를 낳고 비만에 부종에 통증이 오시던 분이 정상적인 처녀 몸으로 회복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후 온몸이 쑤시는 분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온몸이 쑤신다 하는 건요, 뼈가 쑤신다 이 소리를 들어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뼈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뼈 속에도 혈관이 있겠죠? 그러면 이 혈관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 혈관 속에 영양분이 가죠. 그러면 여기 속에 칼슘과 또 마그네슘과 또 인과 이런 모든 물질이 혈관을 타고 뼈 조직에 넣어주겠죠. 골다공증이 안 오도록.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산후, 아기를 낳으면은요, 이 뼈 속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이 미네랄이 전부 어디로? 이 혈관을 타고 체외로 빠져나옵니다. 왜? 빠져나올 수밖에 없죠. 미네랄 보충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쑤시는 겁니다. 그럼 온 뼈가 늑골이 이런데 전체적인 뼈가 아프다는 분은 골다공증이 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증? 무슨 증?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온몸이 쑤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이 마그네슘, 칼슘 이러한 미네랄이 다시 여기서 뼛속에 퉁퉁 비었어. 좀 채워줘. 나 쑤시고 저리는 거 이런 걸 알질 못해요. 그래서 생명의 리퀴드맥은 미네랄이 몇 종으로 되어 있어요? 21종. 근데 그 중에서 칼슘이 굉장히 많아요. 마그네슘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 뼛속에 피를 통해서 리퀴드맥이 0.9%만 되면 채워줘야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골다공증이 사라지니까 이 뼈 쑤시는 병은 그대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뼈 속에서 뭘 만들죠? 피를 만들어요. 여러분. 백혈구 또는 뭘 만들어요? 적혈구. 그러면 우리가 혈액 검사할 때 백혈구 수치가 모자랍니다. 적혈구 수치가 핏덩어리처럼 뭉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뼛속에 골다공증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만 골다공증이 온 게 아니라 여기만 뼈만 무리가 온 게 아니라 간도 무리가 와요. 간에서도 뭘 만들어요? 피를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나는 이 골다공증이 온 사람 간에도 이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쑤시고 아픈 거는 증자가 와서 간염이 오면은 또는 골다공증이 오면 간염, 간경화증 이런 증자가 들어온 사람은 백혈구, 적혈구가 정상 범위의 수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간이나 이 뼈에서 피를 만들지는 못한다네요. 왜? 적혈구, 백혈구를 우리 적혈구, 백혈구 수명이 얼마 가는지 일주일밖에 안 가요. 일주일 다 죽어버려요. 또 다시 뼈에서 만들어 나와야 되는데 만들어 나오질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골다공증에서 이렇게 통증이 오고 온몸에 쑤시고 아픈 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균형, 반건강체 가진 사람들이 온몸이 쑤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골반뼈가 완전히 금이 가가지고 방에서 일어나질 못해. 이게 붙질 않으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매 아파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리퀴드맥을 섭취를 시켰더니요. 냄새가 없어지면서 이게 붙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안 붙는 병은 리퀴드맥을 먹으면 뼈가 붙어집니다. 골다공증이 고쳐지니까. 그래서 회복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